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10가지 계획. 체계적인 행동 계획의 힘. 에리카 힐. 그렇군요. 세 번째 비밀을 깨달았다면 목표를 현재 시제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적어 놓았을 테고 성취하고 싶은 시기도 설정해 놓았을 테죠. 또 목표의 성취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도 알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한 목표,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고 언제 원하는지를 갖고 있겠군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리카 힐이 내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그녀는 큰 국제 출판사의 편집장인데 명단에 적힌 네 번째 사람이었다. 힐 부인을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 정도 위치라면 적어도 중년은 됐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이제 겨우 39살밖에 되지 않았고 게다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그녀는 긴 금발에 녹색의 밝은 눈을 가진 매력적인 여자였다. 게다가 아이나 셋이나 있는데도 몸매는 처녀처럼 날씬했다. 솔직히 말해서 제겐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부인 말이 맞아요. 목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성취해야 할지 모르고 있죠. 괜찮아요. 힐 부인이 나를 위로하며 말을 계속했다. 12년 전엔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을 시작했어요. 임신 중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했어요. 당시 나는 젊은 엄마와 가족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일정한 주제를 찾아 글을 썼어요. 대부분은 잡지와 신문에 실렸는데 내가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입도 괜찮았죠. 하지만 전 더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잡지를 직접 발행하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어요. 결국 내 목표는 현실이 아닌 몽상처럼 보인다는 게 유일한 문제였지요. 어느 날인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북쪽 도시를 여행했죠. 그곳에서 나처럼 여행하고 있던 중국 노인을 만났어요. 길 맞은편에 앉아 있더군요. 노인은 아주 친절했고 우리는 여행 내내 대화를 나누었죠. 내 직업이 저널리스트라는 것도 말했고 언젠가는 잡지를 발행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실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백도 했지요. 그러자 노인은 내 팔을 살짝 치면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나도 그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노인은 마음이 품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나에게도 비슷한 충고를 한 것이 기억나서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다. 체계적인 행동 계획으로 가능성을 넓혀라. 힐 부인이 계속 얘기했다. 바로 그때 노인이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말했죠. 그는 10명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들이 그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난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10명 모두를 만났어요. 정말로 그들 모두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들려준 비밀 중에서도 내 삶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체계적인 행동 계획의 힘입니다. 체계적인 행동 계획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죠? 먼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 목표를 확실하게 성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해요. 다시 말해서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성공한 운동선수는 어느 누구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죠. 시합이 있으면 몸 상태가 최고치에 이르도록 훈련 계획을 짜고요. 최선의 상태에서 시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디션을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구상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번 백만장자는 없어요. 몇 년 전 난 크게 성공한 기업가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려면 3가지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첫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둘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셋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그의 충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죠. 집을 짓는데 설계 도면이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어떤 자재와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어디에다 기초를 다지고 어떤 모양으로 짓고 몇 층으로 지을까? 이런 계획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되죠. 그녀의 말에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동일한 원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집을 짓든 배를 만들든 차를 사든 부를 이루든 어떤 일에나 체계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해요. 만약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단순히 살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라도 말이에요. 예컨대 TV가 고장나서 새 것으로 바꿔야 하면 우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스타일의 TV를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하면 그 TV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죠. 어느 상점에서 파는지만 알면 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그 매장을 찾아갔는데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하죠? 간단하죠? 안 사면 그만입니다. 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률을 얘기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서 그 부분을 찾아 읽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할 때 이 한 가지를 명심하라.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바로 그거예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그 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계속해서 TV 얘기를 해보죠. TV를 사려면 200파운드가 필요한데 100파운드밖에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죠. 먼저 100파운드를 저축해 놓고 나머지 100파운드를 다시 저축하는 거죠. 한 달에 10파운드씩 10개월이면 살 수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10달 동안은 TV를 보지 못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돈을 빌거나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러나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해요. 그렇다면 전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요. 좋아요. 그럼 할인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상점들은 상품 가격을 비교적 높게 정해 고객과 흥정하려고 하니까요. 혹은 무이자 할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상점에서는 낡은 TV를 사드리면서 당신에게 몇 푼 줄 수도 있죠. 선택권은 늘 자신에게 있죠. 그러면 당신은 전액을 주지 않고도 새 TV를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면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10가지 행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10가지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목표를 성취하는 10가지 가능성.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힐 부인이 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물론이죠. 내 경우는 20만 달러가 있어야 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난 10가지 가능성을 적었죠. 1. 2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찾는다. 2. 10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2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3. 4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5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4. 2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1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5. 1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2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6. 4천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5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7. 2천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10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8. 1천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200명의 투자자를 찾는다. 9.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10. 잡지 발행의 아이디어를 기존 출판사에 판다. 이렇게 가능성의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나의 모든 프로젝트, 즉 모든 목표에 대해서 10가지 계획이 있는 셈이죠.
네, 알겠어요. 그럼 이 계획이 모든 목표에 유효합니까? 예, 유효해요. 왜냐하면 목표를 성취하는 다양한 길을 탐색하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한 미국인 목사가 새로운 마을에서 새 교회를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지을 돈이 없었던 그는 차분히 앉아서 10가지의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이렇게 적었죠. 1. 학교 건물을 임대한다. 2. 사회단체의 강당을 임대한다. 3. 사냥할 때 쓰는 작은 집을 임대한다. 5. 4. 장례 때 쓰는 회당을 임대한다. 5. 비어있는 곡식 창고를 임대한다. 6. 공공건물을 임대한다. 7. 안식교회 예배당을 임대한다. 8. 유대교 교회를 임대한다. 9. 자동차 극장을 임대한다. 10. 비어있는 땅, 천막, 접을 수 있는 의자를 임대한다. 갑자기 10가지의 가능성을 갖게 된 그는 차를 타고 영화를 보는 자동차 극장에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몇 년 후에는 예배에 참가하는 신도들이 고정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참, 그 목사님이 바로 로버트 슐러 박사였어요. 다시 고딕식 교회 건물을 지어 마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 이름도 희망의 탑이라고 지어 기도와 배움의 장소로 이용되기를 원했어요. 교회가 마을 전체를 위한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려면 200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큰 난관이었죠. 사람들은 슐러 박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다시 10가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1. 2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2. 1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2명을 찾는다. 3. 5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4명을 찾는다. 4. 2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10명을 찾는다. 5. 1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20명을 찾는다. 6. 5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40명을 찾는다. 7. 4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50명을 찾는다. 8. 2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100명을 찾는다. 9. 1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200명을 찾는다. 10. 2천 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1000명을 찾는다. 자금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슐러 박사는 결국 해냈어요. 그가 세운 10가지 계획이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10가지 계획. 그렇군요. 확실히 그런 사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제 목표 중 하나는 교회에다 5칸짜리 집과 2에이커의 땅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월급으로는 불가능하죠. 한 칸짜리 아파트도 부담이 되거든요. 내 말을 유심히 듣던 힐 부인이 말했다. 그런 복권에 당첨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군요. 결국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거나 아니면 월급이 많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하고요. 여하튼 확실하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겠죠. 그러면 처음엔 어려워 보이겠지만 일단 10가지 계획을 먼저 작성해 보세요. 지금 하겠다면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우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죠? 15,000파운드입니다. 네, 좋아요. 매년 2배씩 더 벌 수 있다면 5년 내에 48만 파운드를 벌 수 있죠. 그 정도면 원하는 집을 사기에는 충분한가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수입을 매년 2배씩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제기했다. 10가지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뭐든지 적어봐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열심히 일해서 중역 수준으로 승진하는 거죠. 제 생각에 그들은 매년 30만 파운드는 벌 겁니다. 그것도 한 가지 가능성이죠. 시간이 걸리지만 말이에요. 회사의 중역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5년 이상은 걸릴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 커미션이 있는 일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이런저런 요구가 많죠. 더 좋은 학위나 자격을 따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월급이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빚이 있어서 수입이 꾸준해야 합니다. 내가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래도 야간 학교는 다닐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또 자기 사업을 하는 건 어때요? 그녀가 제안했다. 가능하지만 뭘 하죠? 일단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자신의 적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어떤 방면의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불과하죠.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성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결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고 사는 것도 빠듯할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해야 할 3가지. 깊은 심호흡을 했다. 힐 부인의 말이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직업은 단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유형의 일에 능숙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이 잘 되고 싶다면 이런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즐기지도 못하고 능숙지도 않다면 일이 잘 될 리 없으니까요. 게다가 일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어떤 일을 정말로 좋아하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식이죠. 결과적으로 주말을 빼고는 재미없는 일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왜 즐겁지 않은지 이해를 못하죠. 그녀가 지금의 내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극소수죠.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인의 뜻은 일자리를 얻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2.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가? 3. 이 일을 통해서 장기적인 사업과 경제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 그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창조할 수 있지요.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힐 부인이 말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죠?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맞아요. 힐 부인이 외쳤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 계획이 필요하죠. 또 심사숙고해서 체계적인 행동 계획도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 경험 많은 투자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서를 보자고 해요. 그들은 당신이 모든 점을 고려했는지 알고 싶어 하죠. 사업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행동 계획 없이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경험상 잘 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모험적인 사업을 통해서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목표를 철저히 세운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체계적인 행동 계획의 힘 1. 목표를 확실히 성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체계적인 행동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률을 항상 명심한다. 3.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할 때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있다 라는 이 한 가지를 명심하라. 4. 어떤 일이든 성공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둘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셋째도 체계적인 행동 계획. 5.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작성하고 목표마다 10가지의 계획을 이용한다. 6.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의 3가지 질문을 하라. 나는 이런 유형의 일을 즐길 수 있는가? 이 일은 나의 적성에 맞는가? 이 일을 통해 내 사업의 목표와
경제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가?